황수상 기자. 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최종적으로 이제 품에 안았습니다. 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공식 인수한 지 9년 만의 일이고요. 그리고 외환은행 작업이 본격화된 지 6년 만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이 이제 재작년 10월, 2010년 10월에 외환은행 인수를 재차 추진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이제 성사된 일인데요. 이제 증시 관심은 이제 외환은행을 품에 안은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얼마나 이제 어떤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지 여기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서 알아보는 시각들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시장의 반응, 어떤 영향 이런 걸 텐데 뭐 관심이 워낙 많죠. 이거에 대해서. 네. 자, 주가도 최근에 외환은행 인수를 선반영한 것인지 하나금융지주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제목 중에 보니까 그 제목이 제일 눈에 띄는데요. 이럴 거를 왜 6년 동안이나 이렇게 시간을 보냈냐, 뭐 이런 예상됐던 건데 뭘 이렇게 돌고 돌아 6년 동안 허비했냐, 5년 넘게 왜 시간을 허비했냐, 이런 식의 어떤 기사 제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먼저 뭐 어떤 인수합병 효과 많이 나왔는데 좀 간략히 좀 짚어볼까요? 예, 간략히 보면은 우선은 이제 뭐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뭐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환은행에 관련돼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가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그 인수되는 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뭐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 그중에는 이제 좀 중소형 지주사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우리금융이 관련된 뭐 우리금융이 한 372조 원 정도 그런 총자산 규모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외환은행 쪽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366조 원으로 이제 불쩍 뛰어오른다는 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를 제치고 국내 이제 2위 이제 금융지주사로 등극하게 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국내 점포망이 이제 1,012개에 이른다고 해서요. 국민은행 1,162개에 이어서 국내 2위가 되고요. 해외 점포망은 36개로 단연 1등으로 이제 부각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이죠. ROE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우선 당장 재무제표 관련된 당장 재무제표 효과만 보더라도 시너지 효과 없이요. 당연히 재무제표 효과만 더 보더라도 ROE가 한 11.9% 정도로 이제 국내 은행주 평균이 한 9% 정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네. 그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그런 효과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덩치가 커졌으니까 네, 그만큼 은행의 가치도 높아질 거다. 예.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 주시죠. 이제 하나금융에 대해서 조금 관심들이 많았는데요. 예. 피인수된 이제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평가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네. 네. 많이 올랐고 사실 오늘 또 보면은 이제 하나금융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더 나은 이제 그렇게 네.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증권가 시장은 되게 안 좋은데요. 최근 3개월간 나왔던 보고서가 한 채 10건도 안 됩니다. 정식 보고서가 10건이 안 되고요. 의견까지 다 포함하면 한 이제 12건 정도가 됐던 걸로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증시에 관심이 많이 좀 수그러들었다, 사그라들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우선 이제 뭐 어떤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외환은행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어요. 이제 리듀스 의견을 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증권가에서 뭐 이제 감소 의견, 매도 의견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매도 의견이 나왔었고요. 또 다른 의견 같은 경우에서도 한 총 10건 중에서도 매수 의견을 내는 쪽은 한 2개밖에 안 되는데 보고서에 행간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 행간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얘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 네, 상당히 좀 싸늘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회사 자체의 펀더멘털이 변화하는 건 아닌데, 네. 그 외환은행 피인수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의 반응이 좀 차가운 거에 대한 이유는 어떤 걸로 좀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번에도 뭐 이제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이 뭐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거다. 그리고 뭐 임금 등 처우 조건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겠다 해서 이제 하나금융이라는 이제 기존 조직과 그리고 외환은행이라는 이제 좀 새로운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쪽을 특별히 차별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그럴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굳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른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좀 업무 조정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이제 지점이 이제 1,000개가 넘어가고 그다가 또 100m 안에 이제 인접해 있는 중복 점포 뭐 따로 구조 조정을 안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한 49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좀 이제 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네요. 그리고 또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외환은행의 순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한 40% 이제 급감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작년 같은 경우에 2011년 경우에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뭐 현대건설 지분을 뭐 매각했었을 때 차익이 뭐 일회적으로 뭐 반응이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런 일회성 이제 수익이
없을 거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저효과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요인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금융이 외환을 인수하면 일단 규모의 경제, 네. 자산이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등인가요? 2등이 되는 건가요? 예, 2등이 되는 2등이 되는 겁니까? 네, 372조 원, 그러니까 합쳐서. 금융지주가 그렇게 되고요. 366조 원, 이제 하나금융하고 외환은행하고 합쳐서 366조 원 정도로 이제 3위인 KB금융 363조 원을 살짝 웃도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우리 다음에 이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KB신한. 네. 그렇군요. 시가총액도 이제 많이 그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네. 두 은행 간 합병 얘기 나오던데 그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십니까? 예,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최근에 모 언론 같은 경우가 이제 김순유 회장 이제 인터뷰를 따서 네. 이제 실었던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외환은행을 향후에 이제 어떻게 상장 폐지할 것이냐 이제 이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한 이제 51% 그리고 태그 언론이라고 하죠. 이제 소수 이제 주주의 지분을 이제 한꺼번에 가져가서 인수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인수하게 되더라도 다 합해 보면 한 60% 정도가 되는데 이제 나중에 좀 추가로 장내에서 이제 매수를 하던가 해서 이제 뭐 상장 폐지를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이 될 때까지는 좀 아무래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냐. 그 부분이 뭐 김승유 회장의 멘트였다고 합니다. 네. 네, 그 하나금융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최근에 은행주가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은행주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은행주 전반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여전합니다. 작년에 이제 수수료 인하, 뭐 ATM 수수료 인하도 있었고 그런 수수료 인하부터 그다음에 해외 악재 부분들도 있었었고 또 수익성 악화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 요인들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낮아졌던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갑자기 또 대외 악재도 약간 좀 수그러드는 분위기가 살짝 보이면서 또 상승 장세로 또 접어들었고 오늘 또 금융주도 대형주다 보니까 외국인들 관심도 있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반등은 하고 있지만 그 반등세가 얼마나 이제 이어질지 이제 지금부터 향후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나왔던 뭐 현대증권 보고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바닥 대비 이제 상승률로 봤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미 올라왔다. 그리고 이제 바닥 대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정도에서 한 반 정도는 이미 올라왔었고 향후 추가 상승률 정도는 한 10% 안팎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제 전망을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좀 수익성이 더 좋아질 요인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이제 이번에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었을 때 좀 다른 이제 지주사들이랑 다른 은행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차별화된 매력이 나타날 거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2위 은행으로 덩치가 커진 네. 하나금융지주가 네. 향후 그 덩치에 걸맞는 그 값을 받을지. 네. 지금 시장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좀 이렇게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시가총액을 보니까 예. 신한지주가 예. 21조, 예. KB는 16조. 야, 옛날에 KB가 1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가 확실히 많이 커졌네요. 그러고 보면 신한지주의 1금융, 2금융권, 2금융 같이 가는 어떤 그 시너지 효과. 이 돈을 제일 잘 벌잖아요, 신한지주가. 맞습니다. 그런 거가 좀 반영되는 것 같고, 우리 하나금융은 9조, 약 10조 정도 되네요, 10조. 예. 이렇게 보면은 외환은행 합쳐도 약간 그 KB 정도의 어떤 그 수준인 것 같고, 그렇다 보면은 그렇게 뭐 그 하나금융지주가 나중에 합병이라든가 뭐 어떤 그 경영 개선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외환 하나 합치니까 딱 KB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가치가 상당히 좀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최근의 흐름 보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시장 영향에 따라서 좀 차별화 될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좀 보나요? 뭐 지금 상태에서는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같이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 하반기로 갈수록 위기감이 좀 더 수그러들수록 오히려 그 은행 자체에 대한 펀더멘털에 주목을 하다 보면은 그 다른 지주사보다 하나금융이 오히려 더 높게 상승할 여지는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승유 회장, 어윤대 회장, 이팔승 회장 이런 회장님들이 정권 말기를 맞이해서 어떤 활약을 펼치실지가 또 하나의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황수상 기자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여기까지 들어보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탐험으로 빨리 넘어갑니다.